그가 역사의 뜻을 발견하고 전 역사가 신의 개현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 선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의 가장 난해한 저서 정신현상학은 그의 체계의 초기적 단계이다. 그것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키엘케골은 헤겔을 읽지 않고 그 해석만을 읽은 것이다. 헤겔의 사상은 키엘케골이 인정하는 것보다 한결 미묘한 것이다. 실인적 헤겔의 최종적인 총합은 어떠한 신비적 체험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둘째의 이유이다. 토인비가 항상 종교를 첫째로 친 데 대해 헤겔은 인간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와 예술은 철학에 뒤떨어지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헤겔은 모든 종교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합리주의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토인비의 견해가 다른 역사가로부터 음인시당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것이다.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이 아직 학계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교수들은 대개 19세기의 과학적 태도에 자기를 결박시키고 있다. 실존주의적 반역은 아직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주 대륙에선 실존주의는 1930년 초 이래 영합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에선 아직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1824년 베를린에서 행하여진 세링에 의한 반헤겔주의의 강의에 출석하였다. 제10권에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의 배후에 있는 개인 체험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그의 태도를 우리는 무엇라 규정지어야 옳을 것인가? 그는 일견 낭만적이고도 문학적인 것 같이 보인다. 그의 모든 귀절에서 성경의 문구나 히랍극, 시 또는 교회의 시조들의 말이 인용되어 있으며 그는 가능한 자기의 말보다 타인의 말로서 사상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역사의 연구에는 또한 시집적인 분위기가 깃들어 있다. 예컨대 내가 지금 펼쳐놓은 두 항만 해도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10, 파스칼로부터가 2, 플라톤, 프러시아 시인 루미, 바이런, 셀리의 것이 각 하나씩 보인다. 이 문학적 요소는 전권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낭만적인 요소는 최후의 권에 이르기까지에는 그렇게 현저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최후에 이르러 그는 역사가의 영감에 대해 말하며 위대한 역사서의 거의 모두는 상상력의 돌연한 불꽃의 영감을 받아 쓰여지는 그 심을 나타내려 한다. 그리고 그 자신 윈체스터에서 그를 가르친 한 교사가 근대 고고학의 비조이자 트로이 유적 발견자인 하인리인 슐리만의 생애를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슐리만은 인류 낭만주의자이어서 호모의 일절과 어린이 얘기 책에서 본 트로이의 그림만을 미천 삼아
전통적인 트로이 유적 발견에 나선 것이었다. 그 그림을 보고 그는 이렇게 두터운 벽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설사 낭만주의라 할지라도 이것은 토인비가 나타낸 바와 같이 일찍이 쓰여진 거의 모든 위대한 작품의 영원인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상상적 비전이라 불리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서만이 그것은 어떻게 비전아리가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즉시 들 수 있는 것이다. 상상력을 도태함으로써 스스로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의 해답인 것이다. 이 의식은 단순하고도 명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토인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최초의 예로서 나타내고 있다. 추방된 지도자의 한 사람 무티루스는 얼굴을 가리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거의 저 바스티아의 집 뒷문에 이르렀으나 거기서 그는 그의 처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그녀는 그의 목에 상금이 걸려 있다는 것으로 그를 비난한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 무티루스의 회답은 자기 가슴에 칼을 찔러 그녀의 집 문턱을 피로써 물들여 버린 것이었다. 이 강렬한 일절을 읽었을 때 학생은 일순간에 시공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1911년의 옥스포드에서 기원전 80년의 티남으로 옮아가 어느 어두운 밤 어느 집 뒷뜰에 서서 어떠한 사회적인 패배보다도 비참한 한 개인의 비극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토인비가 자기를 제3인칭인 학생이란 말로 가리킨 사실이다. 이러한 겸손, 자기를 1인칭으로 말하지 않으려는 이 태도는 역사의 연구 전권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다음 몇 항에서 토인비는 이와 같은 체험을 5개나 더 열거하고 있다. 멕시코의 테노치티트란으로 통하는 제방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이를 쓴 버날 디아즈의 작품을 읽었을 때의 경험 또는 십자군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을 처음으로 봤을 때의 모습을 그린 힐하 두인의 저작을 읽었을 때 파르살루스나 게티스버그와 같은 고 전쟁에서 돌발한 전투의 모습을 본 것 등이 그것이다. 어떤 때는 고대 에페소스의 극장에서 분격한 관중이 관람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상기의 6가지의 그 어느 경우에서도 먼 지난 날의 사건의 현장이 돌연히 눈에 띄므로써 상상력이 자극되어 필자는 그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자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일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한결 크고도 이상한 경험을 맛본 일도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